안녕하십니까. 카이스트 설명가는 인공지능 연구센터 또 이제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최재식입니다. 오늘은 제가 시계열 인공지능의 제조업 응용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인공지능이 제조업에 어떻게 응용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바꾸고 있는지 사례 중심으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인공지능의 기술의 발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예제가 하나가 있는데요. 이제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모델입니다. 이제 입력으로 이미지가 들어오고 출력으로는 이제 이 이미지에 들어있는 물체가 어떤 이제 픽셀이 어떤 물체에 이제 소속되는지를 이제 색깔로 나타내는 건데요. 이 2015년에 제일 좋은 성능을 나타냈던 그런 모델의 성능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 정도 인공지능이면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에 쓸 수 있을까라고 스스로 이제 물어보면 좀 사실 아직 좀 많이 부족한 거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제 2년 정도 지나서 이제 중국의 유명한 유니콘 기업인 센스타임에서 개발한 그런 모델을 보면 이제 2년 만에 성능이 크게 변해 있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면 이제 우리가 자율주행 자동차에 이런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을까? 그래서 사람이 하는 일을 도와줄 수 있을까? 정확하게 예측도 하고 정비도 하고 최적화도 할 수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한 질문을 이제 우리가 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그 과기부랑 맥킨지에서 같이 이제 예상한 인공지능이 우리 삶에 얼만큼 큰 영향을 미칠까에 대한 이제 경제적인 추산입니다. 보시면은 여기 이제 헬스케어도 있고, 매니팩처링도, 파이낸스도 있고, 리테일도 있는데, 이제 이영규 PM님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금융에 IT가 접목되고 그 서비스를 자동화하는 것에 대한 이제 큰 사회적 영향을 우리가 이제 많이 느끼고 있고, 그래서 이제 30년까지 이제 의료가 이제 109조 원, 그리고 제조가 최대 92조 원, 그리고 금융이 최대 47조 원 정도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물론 그 중에서 이제 인식에 대한 그 인공지능, 그리고 또 언어 이해에 대한 인공지능의 기술의 발전이 다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우리가 이미 많은 효과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거는 그 중에서도 제조는 이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제 자동화나 고장 진단이나 최적화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많이 이제 자동화가 되어 있지만 앞으로도 더 자동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그 경제적인 효과가 이제 뭐 사람 숫자로 따지고 보면 굉장히 많을 수도 있는데, 물론 중요한 거는 이제 그걸 통해서 생산이 더 좋아지지만 그런 생산을 좋게 만드는 IT 인력, AI 인력이 이때 우리나라에서 또 많이 나오고, 그런 회사들이, 그런 서비스 프로바이더들이 우리나라에서 많이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제를 몇 개를 보여드리면, 물론 이제 이거는 이제 농사에 적용되는 인공지능의 예제인데, 이제 그 뭐 미국에서 이제 농림부에서 이제 그 위성 영상을 보면서 이제 그 얼마나 콩이나 옥수수가 많이 잘 수확될지를 예측하는 그런 스타트업의 예제입니다. 그 전에는 이제 농림부에서 이제 그 전통적인 통계학적 모델로 얼마나 어떤 각 주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얼마나 옥수수나 콩이 잘 생산될지를 예측했는데, 이제 보시면 저기 커넬이라고 하는 회사가 예측한 그런 자료를 보시면, 커넬은 이제 각 군 단위로 위성 영상을 보면서 어디에 얼마나 콩이나 옥수수를 심었는지를 또 보고, 그리고 또 일주일에 한 번씩 이런 이제 상황을 업데이트해서, 원래 이제 이때 콩의 이제 적항이 좋았는데 이제 USDA에서 전통적인 모델이 커널의 모델을 계속 이제 쫓아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표적인 예제 중에 하나가 이제 구글이 데이터 센터의 그 이제 최적화를 딥마인드 기술을 통해서 이제 이산화탄소 배출을 50% 가까이 줄였다, 이런 얘기인데요. 40% 가까이 줄였다, 이런 얘기인데, 이 내용은 이제 왼쪽은 이제 딥마인드의 자동으로 된 이제 그 데이터 센터 제어가 작동하기 전, 그리고 중간은 이제 데이터 센터의 작동이 AI를 통해서 자동화된 점,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데이터 센터의 작동이 이제 AI로 해서 꺼진 그런 상황을 발생하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제 PUE라고 하는 게 낮은 게 더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AI가 데이터 센터의 쿨링, 그러니까 에어 컨디셔너나 아니면은 팬을 조절을 하면 이제 효율이 더 좋아진다라는 그런 이제 예제입니다.
그래서 여기 PUE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전체 IT 에너지 분해 그 실제로 이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서버실에서 쓴 전력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그래서 PUE가 이제 딥마인드가 실제로 이제 구글의 데이터 센터의 전력을 최적화하기 전에는 1.2 정도 됐는데, 이제 계절의 변화를 따르지만 지금은 이제 훨씬 줄어서 1.21 가까운 수준으로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불필요한 전기를 더 쓸 필요가 없이 이제 데이터 센터는 더 원하는 대로 이제 그 조건을 만족시킬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를 많이 세이빙할 수 있고, 이 AI가 이런 역할을 많이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모델은 이제 그 강화 학습을 어떻게 최적화했나 이런 것들은 이제 구글에서 발표하지 않았는데, 이제 이 예측을 어떻게 하는 모델은 이렇게 간단한 이제 그 fully connected neural network이라고 하는 모델을 통해서 이제 변수를 이제 잘 가공해서 예측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이렇게 어떻게 이제 실제 예제를 봤을 때 그 이제 파란색이 이 모델로 예측한 PU의 값이고, 이렇게 데이터 센터를 운영했을 때 빨간색이 실제로 측정한 PU의 값인데, 보시는 것처럼 예측을 정확하게 할 수 있으니까 이 예측을 통해서 데이터 센터를 잘 이제 운영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점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국내에서도 이런 것들이 이제 반도체 공장에서 이제 그 웨이퍼의 휘임이 얼만큼 휘었는지를 이제 그렇게 진단하는 그런 시스템, 혹시 그 웨이퍼 그 팹에서 가스 누출이 일어났는지 이상 탐지하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하는 그런 이제 회사들도 이제 성과를 이제 그 발표를 하고 있고, 그리고 수자원 공사에서도 이제 뭐 우리가 수 처리를 할 때 이제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저런 AI 시스템을 가지고 또 이제 사고가 감지되는 그런 것들을 이제 그 보고한 그 구축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 저희 연구실에서 또 저희 연구센터에서 진행한 것들을 몇 개 말씀을 드리면, 이제 그 원자력 발전소의 냉각 계통을 진단하는 그런 AI를 만들고, 그리고 또 스마트 고로 용광로를 이제 자동으로 최적화하는 그런 이제 시스템을 만들고, 그리고 또 스마트 발전소를 이제 그 진단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제 현장 적용을 해서 이제 발전소가 무고장으로 운영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저희가 그 개발했었던 이제 그 적용했었던 모델은 이제 그룹 CNN이라고 하는 모델인데요. 이제 만약에 이제 우리가 변수가 너무 많으면 이런 변수들을 잘 처리해야 될 것들이 필요한데, 이제 한 번에 그런 변수들을 다 이제 딥러닝 모델에 집어넣었을 때 학습이 오래 걸리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비슷한 이제 종류의 센서를 이제 그룹을 시켜가지고 좀 더 효율적으로 학습하는 그런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델을 이제 개발을 해서 이제 포스코의 그 제2 고로에 이제 용선 온도라고 하는데, 용광로 안에 있는 온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예측하는 그런 시스템을 해서, 그래서 이제 이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고로의 이제 미분탄을 조정하는 그런 모델을 만들었더니, 이런 이 예측이 많이 정확해져서 오차가 25% 정도 주니까 이제 우리가 미분탄을 더 넣어서 열을 이제 맞추는 그런 작업을 자동화할 수 있었고 90% 정도 자동화하고, 아직도 제일 어려운 10%는 사람이 하는데 그걸 통해서 이제 연료를 많이 절감할 수 있었다는 그런 억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열 원료가 600억 정도 이제 이상 비용 절감이 됐고, 2018년에 이제 그 측정된 성과고, 그래서 이제 세계경제 포럼에서 이제 그 이게 뭐 인공지능이 이제 여러 가지 센서를 바탕으로 이제 얼만큼 이제 고로의 온도가 30분 후에 1시간 후에 어떻게 될 거라 예측을 하고, 만약에 너무 올라갈 것 같으면 이제 미분탄을 좀 적게 넣고, 더 올라갈 것 같으면 미분탄을 더 넣고, 이런 이제 작업을 해서 세계 경제 포럼에서 선정한 등대 공장으로는, 우리나라 기업 공장으로는 최초로 이제 선정을 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국가혁신 기술로도 이제 딥러닝 기술로는 이제 유일하게 최초로 또 유일하게 지금 현재 선정된 그런 기술이고, 실제 성과도 이렇게 보시면 이제 대통령 VIP가 이제 작년에 이제 공장에 방문했었는데요. 보시면은 요 자막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포스코 회장님께서 사실 결국은 경쟁력이니까 이제 저희들이 아까 보시다시피 AI를 통해서 2,500억을 원가를 절감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보시면, 1년에 600억이고 그게 4년이면 2,400억이고 다른 데서도 더 효과를 얻어서 2,500억이, 이런 작업은 고로가 포스코에 지금 9대가 있는데 다른 고로에 적용하는 것들도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저희 이제 인공지능 시스템이 이제 발전소를 진단하는 그런 시스템에 적용된 사례가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저희 연구 이제 센터에서 이제 2019년에 이제 그 발전소 보일러 튜브가 이제 파열되는 거를 인공지능으로 온도로 감지하는 그런 시스템을 설치를 했고, 그래서 원래 기존에 있는 그런 센서에 비해서 72시간 전에 이제 64시간 전에 고장을 먼저 감지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렇게 이제 AI를 통해서 감지를 잘하면 이제 보시는 것처럼 동서발전이 2019년 9월에 설치를 하고 이제 2021년 3월에 이제 보도자료를 낸 내용인데, 이제 당진 본부의 전 호기가 500일 무고장인데 국내 대형 발전소 중에는 사상 최초다. 뭐 이렇게 AI가 이제 최적화를 하면 물론 항상 그렇진 않을 수도 있지만 잘 만들면 우리가 원가도 많이 절감할 수 있고, 그리고 AI가 이제 고장을 잘 진단하면 최초로 고장이 안 나는 사례도 만들 수 있다. 이런 내용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은 하나는 이제 AI 시스템이 이제 이렇게 이제 뭐 중요한 현장에 적용이 돼서 진단도 하고 최적화도 하고 하면 처음에는 그 운영자들과 의견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다르다는 건 이제 운영자는 온도가 올라갈 것 같은데 AI는 내려간다고 얘기한다던가, 아니면은 이제 뭐 압력이 이제 올라갈 것 같은데 내려간다고 얘기한다던가 이런 게 있는데, 사실 그런 제조 시스템도 미션 크리티컬한 시스템이지만 이제 AI가 우리 삶에 더 많이 적용이 됐을 때 이렇게 우리의 삶에서 뭐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린 것들에 대해서 그 설명을 하는 것이 굉장히 사람과 소통하는 데 중요합니다. 실제로 AI가 내 옆에 와서 무슨 비서 역할이나 아니면 다른 역할을 할 때 정말로 AI가 서제스션 해준 게 나한테 정말 도움이 되는 건가, 잘못한 거 아닐까라고 하면 왜 그걸 나한테 A를 하라고 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AI가 그거는 말이죠,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것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A를 하는 게 좋다고 서제스션 드렸습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EU에서는 이제 설명을 요구할 권리를 이제 법적으로도 요구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게 고위험 AI에 대해서는 이제 그 고위험 AI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사람의 생체를 인식하는 그런 센서나 아니면 아까 우리 수처리도 봤지만 그런 핵심 인프라, 뭐 전력이나 수처리나 이런 것들 핵심 인프라를 관리하는 AI, 그리고 학생을 평가하는 AI, 그리고 채용이나 승진을 하는 인사에 대한 AI, 신용도 평가, 그리고 이제 그 피고인의 감정 상태 감지 이런 것, 그리고 자율주행도 같이 들어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설명을 하지 못하면 그러면은 이제 전 세계 매출의 6%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그런 규정입니다. 그래서 과징금도 지금까지 이제 많이 냈고, 최근에 아마존도 물론 이제 설명성 때문은 아니고 개인정보 보호 때문이지만 EU에서 큰 벌금을 받았던 그런 상황이 있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런 것들을 잘 진행하기 위해서 과기부의 지원으로 설립한 설명 가능 인공지능 연구센터에서 이제 국 내외에서 활발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성과 중에 하나는 저희가 이제 포스코 스마트고로를 2017년부터 연구센터에서 계속 개발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이제 차이가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90% 정도 쉬운 건 AI가 하고 10%는 어려운 건 한 20년 정도 이상이 있는 이제 장인 같은 그런 이제 그 용광로를 조업하는 장인이 하시는데, 그 사이에 이제 이견이 있는 거죠. AI가 얘를 올리라고 올라갈 것 같은데 올라간다고 얘기했는데 조업자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왜 올라갈 것 같아요? 라고 하면 이제 수천 개의 센서 중에서 AI가 지금 이런 센서가 30분 전에 1시간 전에 이상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앞으로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그 의사결정의 이유를 설명해 주는 그런 시스템을 제공하는 걸 통해서 저희가 이제 포스코에 개발한 시스템에, 그러니까 사람 조업자들과의 의사소통 문제를 많이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포스코에서도 그거에 대한 내용으로 이제 올해 8월에 또 상도 또 주셨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저희가 설명 가능 인공지능 그리고 제조에 관한 인공지능은 우리나라가 굉장히 잘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제조 강국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또 AI에 대한 인력도 많이 있지만 사실은 그런 이제 설명성 그리고 이제 자기 데이터에 대한 보호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의 설명 가능 인공지능 연구 그리고 또 이런 제조에 대한 사례, 실제로 설명 가능 인공지능이 이제 그 여러 응용에 적용된 사례를 모아서
이제 그 과기부에서 국립전파연구원의 주도로 이제 설명 가능 인공지능 국제 표준을 이제 제안을 했고, 그리고 이제 투표를 통해서 이제 그 본 표준을 진행하는 것으로 이제 결정이 나서,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올해부터 3년 동안 이제 설명 가능 인공지능 국제 표준이 제정이 되고,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중요한 역할을 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기술적으로 많이 지원을 해드렸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뭐 차별화 전략이 중요하다. 인공지능도 우리나라가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 중에서 제조에 들어갈 수 있는 AI나 우리나라가 또 인권에 또 관심이 많고, 그리고 설명 가능 인공지능에 대한 주요한 이제 결과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설명 가능 인공지능을 이제 체계적으로 표준화도 하고 산업도 만들고 하는 것들에서 주도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